안녕하세요. 에듀넷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수학책이나 문제집 또는 여러 가지 교과서에서 동양 수학자의 이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또 수학 교과서에서 보면 동양의 수학자의 이름을 찾기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이 동양이 서양에 비해서 수학을 잘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도 서양 못지않게 수학이 많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수학이 서양 수학을 위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서양에는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가 쓴 기하학 원론이라는 13권의 책이 있듯이 동양에도 산경십서라는 10권에 달하는 고대 중국의 수학책이 있답니다. 그 10권 중에 가장 뛰어난 수학책이라고 평가되는 책이 구장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구장산술을 보고 나면 동양의 수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었는지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구장산술의 이름은 9개의 셈법을 한 장씩 나누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 지어진 이름인데 무려 약 2000년 전에 이미 동양에서 서양 수학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방정식, 비례의 법칙 등 여러 가지 수학 법칙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책이라고 합니다. 구장산술은 원래 중국의 진나라 때 또 한나라 때 활용되던 이 산술서를 후한 시대에 정리한 것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베트남과 인도까지 전해져서 동양의 수학에 아주 큰 발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우리에게 수학 교과서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구장산술의 9개 장과 9개 장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이 문제들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은 방전이란 것인데요. 방전이란 사각형 모양의 논밭을 뜻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 넓이와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2장은 속미입니다. 속미란 껍질을 벗기기 전에 조를 이야기합니다. 조를 기준으로 한 곡물 교환 문제를 다룹니다. 이 구장산술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3장은 쇠분입니다. 쇠분이란 차등을 두면서 비례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고저의 차이가 있는 급료나 조세 계산법을 다룹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금에 관한 것들이죠. 4장은 소광입니다. 넓이와 부피 계산법을 다룹니다. 5장은 상공, 토목공사의 공정과 부피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통, 원기둥, 원불, 사각불, 각불대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입방체에 대한 부피를 계산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도 수학이 필요하죠. 그것에 관해 다룬 것이 바로 5장 상공입니다. 6장 균륜, 백성에 대한 부역을 어떻게 공평하게 부과할 것인가를 다룬 내용으로 운반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고려해 비용을 동등하게 정하는 계산법을 다룹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해야 하고 어떤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 것인지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7장 영부족입니다. 대수적으로 2원 1차 방정식을 푸는 법을 다루며 과부족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방정식은 서양의 수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네. 8장 방정입니다.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는 문제를 다루며 양수와 음수란 것은 양수는 플러스, 음수는 마이너스를 이야기하죠. 양수와 음수가 섞여 있는 문제를 다루며 다원 1차 연립방정식 등을 푸는 계산법을 담고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서양 수학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수학의 법칙들과 또 여러 가지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법칙들이죠. 이것을 동양에서도 똑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9장 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응용해서 나무의 높이를 측정한다든지 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문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높이, 길이, 넓이와 거리와 관계를 다룹니다. 바로 여기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왔는데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것은 이 직각삼각형에 있는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리나든지 높이, 또 길이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인데요. 이 정리를 여러분은 아직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는 배우게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구장산술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쉬운 문제들을 한번 골라봤어요. 함께 같이 풀어볼까요?
3분의 시간 동안 함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네, 모두 풀어보았나요? 손자산경이라는 책에는 이런 풀이가 나와 있어요. 이 꿩과 토끼가 바구니에 있을 때 이 동물들의 발의 수를 반으로 해라. 그러면 94 나누기 2죠. 그러면 47이 됩니다. 그것의 머리의 수를 빼라. 이것이 토끼의 수이다. 47 빼기 35는 12죠. 또 그것을 머리의 수에서 빼라. 이것이 꿩의 수이다. 35 빼기 12는 23이죠. 자, 고대 중국에서도 서양 못지않게 수학이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장산수를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책으로 여겨왔다고 합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시대 때 수학시험을 3일 동안 보았는데 첫날에는 구장산술의 제9장 10조를 외우는 구술시험, 둘째 날에는 제6장의 일부를 암송하는 시험, 셋째 날에는 6문제를 푸는데 4문제를 통과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수학은 구장산술과 같은 중국의 수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뛰어난 수학자들을 키워내고 훌륭한 수학책도 많이 남겼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수학자로는 조선시대 구술약을 쓴 최석정, 또 구일집의 홍정하, 이수신편의 황윤석, 주해수용의 홍대용, 구장술해의 남병길 등이 있어요. 특히 이 조선 말기 당대의 최고의 수학자로 예조판서를 지닌 남병길은
구장산술에 조선의 실정에 맞게 해설을 붙인 구장수례라는 책을 만들어서 산술 교본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구장수례는 모두 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 머리에 유희의 서문과 말미에 이 남병길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학에도 뛰어났던 우리 조상들은 어떤 수학 문제를 풀었을까요? 한 예로 조선 후기 수학자 황윤석의 이수신편에 있는 난법가 중에서 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해요. 자,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네, 당시에는 한자로 썼기 때문에 이 책에 적혀있는 그대로는 바로 이렇게 한자를 썼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번 한글로 바꾸어서 적어볼까요? 스님이 100명이 있는데 큰 스님은 한 사람당 3개씩, 작은 스님은 3사람당 1개씩 먹어야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도록 스님에게 맞추어서 만두 100개를 만들어 왔다. 그렇다면 큰 스님은 몇 명이고 작은 스님은 몇 명인가? 한자로 쓰여져 있는 시인 것 같은데 수학 문제라니 참 재밌죠. 우리 조상들은 수학 문제를 이렇게 운율이 있는 시로 만들어서 노래하듯이 재미있게 풀곤 했다고 합니다. 이 남법가도 시로 만들어진 수학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분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서양식 문제풀이 방법과는 조금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서양 수학이라면 큰 스님의 수를 이제 네모로 나타내고 작은 스님의 수를 세모라고 나타내서 계산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조금 어려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어려운 식 없이도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술술 풀었다고 합니다. 먼저 만두가 100개, 스님이 100명이니까 큰 스님 1명이 먹는 만두 3개와 작은 스님 3명이 먹는 만두 1개를 묶어서 4개의 만두를 기본 단위로 만들어요. 이것은 만두 4개에 스님 4명이 짝이 된다는 데서 이제 나온 생각이죠. 그래서 만두 4개가 없어진다면 스님 4명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두 100개를 4로 나누면 25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렇다면 25는 3개씩 먹는 큰 스님의 수이면서 동시에 작은 스님들이 먹는 만두의 수가 되죠. 따라서 큰 스님이 25명이므로 작은 스님은 25의 3배인 75명이 되지요. 참 독특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서양의 수학 방식이 없었어도 그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동양의 수학인 구장산술과 또 조선시대의 수학책인 이수신편에 있는 남법가 중에서 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 조금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표현들도 많이 어렵고 또 한자로 쓰인 글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겠지만 서양의 수학뿐만 아니라 동양의 수학이 어떠했는지 또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